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넘다의 양일권 박사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100세를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적군의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아군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유비무환이라고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치료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물질,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연 이 항산화제는 어떤 성질을 가졌기에 그 모든 활성산소를 다 무찔러 주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항산화제는 어디를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면은 100세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고의 항산화제,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데,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루에 1만 번씩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참 기적 아니겠어요? 1만 번씩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까?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 그때마다 항산화제가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활성산소를 잘 준비해 놓으면은 아무리 활성산소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최고의 치료제는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인데 이것은 미러클,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돈도 안 들이고 집에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쉽게 먹어줄 수 있는, 마셔줄 수 있는 그런 항산화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어떤 원리로 만병을 일으키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항산화제도 이런 화학 구조식 차원에서 과연 어떤 원리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도 알면은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원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분자 차원이든 안정된 물질이 되지 못하고 뭔가 하나가 부족하든지 뭔가 좀 넘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활성산소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 부족한 물질이 음식으로 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자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허전하고 외로워서 옆에 있는 위벽세포에서 그 필요한 전자나 분자를 뜯어 먹으려고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활성화된 물질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라 그랬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뜯어 먹으면 나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자가 붙은 질병에는 누가 뜯어 먹고 있다는 겁니까? 활성산소가 뜯어 먹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뜯겨 먹히면 되겠어요? 뭔가 방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항산화제를 공급해 주기만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활성산소가 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내 몸을 뜯어먹고 병들어 죽게 만들려고 할 때
항산화제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하면서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 양반 거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 양반 병들어 죽는다. 난 절대 그 꼴은 못 봐. 절대 못 뜯어먹는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얼마나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것도 내가 안다. 아무리 네가 외로워도 우리 주인 양반 뜯어먹고 병들게 하는 건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뜯어먹어라. 그래서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얼른 먼저 피 흘려주고 뜯겨져주고 채찍 맞아주는 성질을 가진 친구가 바로 항산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뜯어먹기 전에 얼른 자기가 뜯겨져 주면서 활성산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활성산소는 이제 평안하잖아요. 더 이상 뭐 뜯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세포는 찢겨져서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항산화제와 같은 친구를 좀 많이 주변에 두고 있어야 험한 세상이지만 병들지 않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도 있는데 여기 육체가 상처난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도 새끼 밥은 잘 주겠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얘야,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요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요 말은 안 해줘. 요게 더 배가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활성산소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뜯어먹을 때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정신적인 항산화제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100세가 넘어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내 몸에 무슨 수치가 높아지도록 살아주면 되겠어요?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도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을 뜯어먹는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길이 몇 군데가 있다 그랬습니까? 3군데. 그러면은 이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3종류가 있다고 하면은 나를 막아주는 방패도 맞춤식으로 3개를 딱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움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살고 싶다고 해서 덤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항산화제도 맞춤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항산화제면 항산화제지 무슨 맞춤식 항산화제냐? 이 강의가 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40세 될 때까지는 어떤 활성산소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약자로 SOD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종류의 활성산소라도 그냥 잠만 자면 SOD가 청소해주고 청소해줘. 그래서 40대 이전에는 아무리 파김치가 됐어도 잠만 자면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40만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앉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포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40이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천연 SOD 항산화제 생산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똑같은데 요걸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좀처럼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전의 건강은 사실은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기를 항산화제 만드는 능력을 아주 파워풀하게 놔준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을 안 했는데도 나는 웬만하면 감기도 안 걸려. 내가 뭐 운동을 했어, 뭐 밥을 잘 먹었어. 그렇게 낳아주었어요. 네? 그래서 40대 이전에 건강이 나쁘면 조상 탓을 좀 할 만한데 40대 이후 건강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야. 얼굴도 40대 이후 얼굴은 내 책임이에요. 40대 이전에는 엄마 책임이 많아. 그렇게 놔준 걸 어떡하겠어. 근데 40대 이후에는 내가 평상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요게 얼굴 근육에 맺히지 않습니까? 근육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돼. 근데 이 얼굴에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도 있고 찡그릴 때 사용되는 근육도 있단 말이에요. 맨날 40년 동안 찡그리면서 살았어. 그러면 웃는 근육은 발달이 안 되고 찡그리는 근육만 발달이 되고 여긴 내천자가 써질 거 아니겠어요? 잠잘 때도 내천자가 써 있어요. 그러나 항상 베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찡그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항상 여유 있는 근육, 웃는 근육만 사용하면서 40년 살아오면 이게 여기 굳어져 가지고 잠잘 때도 웃으면서 자. 그래서 얼굴이 뭐 조각처럼 예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괜히 포근해. 괜히 좀 가까이 하고 싶어. 얼굴은 아주 그냥 깔끔하고 정말 균형미가 있는데 뭔가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40대 이후의 얼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항산화제도 40이 넘어가면 자체 생산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 덕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항산화제를 많아지도록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 탓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흙수저 금수저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간 것 가지고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살 삽니까? 100살 산다고 해서 치매 안 걸립니까? 더 잘 걸릴 수도 있어. 인생은 공평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3가지 방향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막아주는 방패, 항산화제도 맞춤식으로 3 보따리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뭐 조금 나이 들어서 안 돌아가도 웬만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해 못하면 안 돼. 누구나 100세는 될 테니까. 그래서 어려운 주제지만 100살 먹은 할머니도 잘 이해가 되도록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활성산소는 어디로 들어온다? 입으로, 음식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3번째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보따리씩 풀어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어떤 항산화제로 막아줘야 될까? 저쪽 북한에서 대령급이 회의를 하자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활성산소도 그 급에 맞게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로 막아줘야 남보기에도 좀 어울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멀리서 찾지 말고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로 딱 급에 맞게끔 막아주자.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음식하면 음식, 이건 다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그냥 운동하면서 막아주는 항산화제로 그냥 처리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염된 공기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멀리 보지 말고 그냥 공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제로 막아주자. 이게 싸움이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어떤 음식에 있는 항산화제로 막아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이 항산화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축구팀도 보면은 한 명이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다 잘 뛰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잘 뛰는 팀 선수를 우리 팀에 뭐라고 불러요? 에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방송을
첫날 만날 하라고 하면은 다 설명을 하겠는데 4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에이스 3인방만 소개해 드릴게요. 3명만 잘 뛰면 금메달 따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 중에서 첫 번째는 에이스에서 첫 번째 철자가 뭡니까? A. 그러니 90 먹은 할머니도 암기하기 좋게 이것은 비타민 A가 되겠어요. 비타민 A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됩니다. 그럼 비타민 A라고 해서 이걸 배운 걸로 끝날 게 아니고 비타민 A가 어디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각종 채소 속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베타캐로틴 형태로 각종 채소 속에 있는데 그럼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지혜로울 거 아니겠어요? 비타민 A,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있는데 베타캐로틴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다 들어있지만 특별히 어떤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채소에는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근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당근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캐롯. 네? 캐롯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다 해서 베타캐로틴. 캐로틴이 캐롯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으면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이스에서 두 번째 유명한 것은 에이스에서 두 번째 철자가 뭐예요? C.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기 좋게 비타민 C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행히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도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이스에서 마지막 철자가 뭐예요? E. 그럼 이것이 비타민 E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런데 다행히 비타민 E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씨앗,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없어요. 나이 들어서 이 뇌가 녹슬면 치매도 오고 파킨슨씨 병도 오는 것인데 이런 병이 안 걸리려면 그거 녹슬은 거 싹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만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면 항산화제 어디에 들어있다? 어려울 것 없이 채소, 과일, 견과류 많이 먹으면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치매가 두려워서 요 병은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채소, 과일, 견과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채소, 과일, 견과류를 통해서 항산화제를 먹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50년 전의 과일, 채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평균 2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요즘 비, 봄비 맞으면서 낭만 찾으면 안 돼요. 요즘 비는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은 요 땅 속에 있는 칼슘과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다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토양이 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비타민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열심히 토마토가 빨아먹어도 별로 없어. 또 옛날에는 이 퇴비를 이제 나뭇잎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렸는데 요즘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료 하나 주는 거예요. 질소 하나, 칼륨 하나. 그런데 나뭇잎 속에는 1000만 종류 이상의 영양 성분이 있는데 질소 하나 가지고 옛날 딸기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양은 딸기인데 옛날 딸기 맛이 안 나요. 맛만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는 이 철분을 내가 우리 몸에 필요한 대로 충분히 먹어주기 위해서 이 100g짜리 한 단만 먹으면 충분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 견과류 속에 많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먹어보니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 이런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어주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견과류 속에 있는 섬유질은 미리 빼버리고 요것을 주스로 짜서 마셔주면은 천연으로 된 항산화제를 아주 싸게,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는 과일, 채소, 견과류를 짜서 마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활성산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항산화제 음식을 잘 먹어주면은 100세 이상 살아도 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끈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아예 화끈하게 운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운동 좀 해야 되겠어 하고 결심을 하면은 런닝셔츠 그냥 이게 짜면은 물이 줄줄줄 나올 정도로 또 과도하게 운동을 해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둘 다 손해입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빈도로 운동을 하면은 엄청난 항산화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든지 너무 약하게 하면은 내 몸에 필요한 그 항산화제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은 운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을 잘못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 100세 이상 살려면 이 운동법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한 번 했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는데 왜 그럴까?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요, 이제 이 몸속에서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지방질을 더 많이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운동을 했으면 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혈관을 막아버리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그 지방이 드디어 태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20분 하고 야 운동 다 했어 하고 집에 들어오면 시동 걸었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한 15분 20분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왕 나갔으면은 한 10분은 그래도 지방 태워야 되지 않느냐. 지방을 태우면은 이 독소는 지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도 버려주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바빠도 운동을 했으면 몇 분 이상은 해줘라? 30분 이상은 해줘라. 그런데 이 좋은 운동 하루 종일 하지 왜 1시간만 하라고 그러느냐? 1시간 이상 하면은 운동할 때 세포에서 에너지는 만들어져야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오히려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다도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한 번 하면 30분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분까지만 60분까지만 운동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운동이 좋다고 하는 소리는 듣고 또 한 50년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50견도 오지 내가 봐도 이건 운동 부족이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지난 60년 동안 안 한 운동을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한 6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고혈압도 생기지 당뇨병도 생기지 근육도 막 굳지 이건 이러다가 제명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새벽에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또 화끈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준비 운동도 없이 100m 달리기를 했어. 3바퀴를 돌았더니 허벅지에 뭔가 툭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서 또 운동은 뭘로 풀어야 된다?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그 다음날 또 더 달렸어.
그랬더니 더 아파서 이제 아예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허벅지에 있는 제일 굵은 근육이 끊어져 버린 거야. 운동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너무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세포가 얼마나 운동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했는지 운동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운동 좋다고 그냥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대로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도 하고 마무리 운동도 하고, 그리고 30분 이상은 해주되 얼마 이상을 하지 말아라? 1시간 이상은 해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요것도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 생리학적으로 다 연구가 돼 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니까 일주일 내내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운동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3일 내지는 6일 정도 해주고 하루는 쉬어주는 게 좋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라고 할까? 이것을 운동생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포가 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만 꼭 기억하고 남편이네 그럽니까? 어? 껴놔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기억을 합니다. 신발도 이게 몇 밀이야, 어디 거 메이커야, 꼭 그래야 내 신발 찾습니까? 신어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을 한 거예요? 네, 팔 근육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머리만 그렇게 우대하면 안 돼요. 발바닥이 서운하다고 그래요. 얘도 다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기억력이 며칠 가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근육이 기억하는 시간이 48시간 간다는 거예요. 48시간 가니까 이틀이죠. 그래서 딱 이 골프를 했더니 그렇게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 그럼 뭘 잡았다고 그래? 감을 잡은 거야. 너무 세게 나가고 그 앞에서 멈추고, 근데 몇 번을 연습을 했더니 드디어 들어가. 요 정도 각도와 요 정도 세기구나, 이제 알았어 하고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했어. 도루묵입니다. 얘가 다 잊어버렸어. 이 근육이 기억을 했는데 며칠밖에 안 간다? 이틀밖에 안 간다. 그러니 한번 힘들게 찾은 감을 잊지 않으려면 적어도 며칠에 한 번 운동을 해줘야 된다? 이틀에 한 번은 해줘야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을 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틀보다 더 하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면 안 되고 6일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틀에 한 번 하면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그래서 3번 이상 해라.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박사님들이 연구한 내용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는데 그러면 유지가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하니까 한 5일 내지 6일 정도 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1시간 이상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3일 내지 6일을 하는데 한 번 뛰면은 그냥 입에 거품 품으면서 그렇게 강하게 뛰면 되겠어요? 안 돼. 그냥 어떤 사람 뒷짐지고 산보를 하는데 자꾸 운동했다고 거짓말을 해. 네? 그러면 운동의 강도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전문적인 방법 중에서 집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맥박을 가지고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적어놓고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 심장 박동수에서 너무 세게 하면 뛰다가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약하게 뛰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뛸 수 있는 심장 박동수에서 50%는 넘게 뛰고 85% 이상 뛰지는 말아라.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적어 놓고 계산을 해보세요. 적정 운동의 강도는 먼저 최대 맥박수를 알아야 돼요.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럼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최대 맥박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겁니다. 100살 먹은 사람은 220에서 100을 빼면 120밖에 안 돼.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몇 번도 뛸 수 있어요? 0살이니까 220까지 뛸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최대 심박수가 틀려져요. 그걸 계산하면 금방 나오겠죠. 거기서 안정시 맥박수를 빼야 돼요. 안정시 맥박수는 뭐냐? 자고서 일어나자마자 잡히는 맥박수. 1분에 몇 번 잡히느냐. 근데 그건 아침 아니면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30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잡으면 돼요. 그게 안정시 맥박수예요. 그걸 뺀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를 해주는데 0.5를 곱해줘요. 그 숫자 하나 빼놓고 또 0.85를 곱한 숫자를 하나 또 만들어내요. 그럼 답이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와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안정시 맥박수를 각자 보태는 거예요. 그럼 낮은 것보다는 맥박이 더 뛰게 해주고 높은 것보다는 그보다 낮게 해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서 한 번만 잡아보면 요 정도가 60%구나. 요 정도면 85%가 넘으니까 안 된다는 거구나. 한 번만 잡아보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하는데 그보다 세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운동 강도에 따라서 면역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앉아서만 지내는 사람을 이 면역력을 100%라고 했을 때에 운동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운동을 좀 하면은 적정하게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자꾸 높아집니다. 운동을 해줄수록 높아져요. 그 운동을 그냥 계속 해주면 면역이 하늘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고 어떤 적정선 이상 넘어가면 얘가 다시 떨어지는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감기는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래서 감기 이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감기가 얼마나 잘 걸리느냐 하는 걸 곡선을 그렸더니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감기가 덜 걸려. 그러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한 사람보다 감기가 더 걸려. 그래서 제2곡선을 그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면역 기능의 제2곡선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적정한 강도로 해줘야 되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한 것보다도 더 활성산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건강에 좋아지는 정도 운동을 해야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냥 몇 시간씩 입에 거품 품으면서 뛰는 마라톤을 하고 나면은 끝나자마자 침을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활성산소가 너무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3종 경기, 사람이 어디까지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 번 정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뛰는 건 좋은데 이걸 계속 뛰면은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수들은 철처럼 강해서 감기 안 걸릴 것 같죠? 보통 사람보다 감기가 2배 이상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강도로 해라. 그래서 이 운동은 그냥 살살 산보를 하면은 질병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 이마에 땀이 송울송울 맺힐 정도. 그리고 숨이 약간 이제 차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대답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뭐라고 대화는 가능할 정도. 그럼 감이 좀 잡힙니까? 네. 그 방법으로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인데 이 파워워킹이 제일 좋습니다. 파워워킹은 시선은 땅 쳐다보면 안 돼. 요즘 뭐 동전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시선은 전방 15m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어깨에 깡패도 아닌데 힘 주면서 걸으면 안 돼요. 어깨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은 뭐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걷는 거예요. 11자로 팔을 붙여야 돼요. 11자 벌리지 말고 너무 오그리지도 말고 11자로.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높이느냐, 올리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운동 효과가 없어요. 여기 90도 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90도 될 때까지 올리고 등과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쫙 펴야 돼. 그리고 가슴은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랫배는 이렇게 내밀면 안 들고 잡아당겨야 돼. 복근에 힘이 가게끔. 그리고 팔을 피고 걸으면 안 돼.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걸어야 돼요. 그리고 주먹은 살짝 계란쥔 것처럼 쥐고서 걷는 거예요. 최대한 활력 있게 걷는데 엉덩이는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힙을 올리고. 그리고 걸을 때 걷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뒤에 이 무릎이 쫙쫙 펴질 때까지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꿈치는 어떻게? 앞발꿈치로 걸으면 안 돼요. 먼저 뒤꿈치부터 골고루 다면서 앞꿈치, 이 돌 굴리듯이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보폭은 어느 정도? 그냥 이 종달새처럼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황새처럼 걷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기 보폭은 키에서 1m를 뺀 것만큼 걷는 거예요. 167cm 되면 보폭은 67cm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활력 있게 걷는 것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산보하고 와서 운동했다고 그래요. 저기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운동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공기로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 공기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항산화제로 막아주려고 하면 먹어야지, 씹어야지, 소화시켜야지, 흡수해야지, 여기까지 달려가야지. 그러면 얘는 벌써 뜯어먹고 도망갔어. 이럴 때는 이 플러스 전자만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활성산소가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음이온 공기 들이마시면 똑딱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얘를 착한 산소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만 항산화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 공기로 만들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어주자. 그러면 이 공기 속에서 음이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필립 레나드 박사님이 물리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인데 아주 쉽게 그 음이온 공기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레나드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물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물보라가 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그 물보라 입자 중에서 어떤 것은 플러스 전기를 띤 물방울도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방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는 좀 무거워서 바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이 물방울이 풀풀 날아서 폭포 근처에 많아요. 그래서 음이온 공기는 어디 가면 많아요? 폭포 근처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폭포만 가야 되겠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은 어디도 많을까요? 파도 치는 바닷가를 가면 거기서도 물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쫄쫄쫄쫄쫄 흐르는 계곡물에도 또 흐를 것 아니겠어요? 그럼 분수대 옆에서는 어떨까요? 왜 안 나와 거기라고? 인공폭포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또 방 안에 조그마한 이 물레방아만 하나 틀어놔도 음이온이 발생합니다. 원리를 알면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이온 공기를 우리가 마셔주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이 항산화제도 맞춤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 활성산소 항산화제가 이렇게 알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한 전문 분야에서만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왜 너네만 연구하느냐? 우리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아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걸 한 자리로 누가 모아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화살의 종류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에 딱딱 맞춰서 맞춤 항산화제만 마련하면은 모든 질병 안 걸려도 될 텐데 요것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방으로는
이 연세대학에서 영양역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질병력자, 어떤 질병이 치료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요 먹는 것 항산화제를 연구를 했고, 또 한의학에서는 한방 식이요법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천연치료 쪽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다양한 이 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좀 한번 정리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을 발표를 드리는데, 요 맞춤식 항산화제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다 막을 수 있어요. 100세 넘어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공기 중에 떠다니던 활성산소를 자외선이 한 방 땅 치면은 싱글렛 악시전트라고 하는 이 일중 항산소라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뭔가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를 뜯어먹을까요? 여기 그냥 껍데기 뜯어먹지 않겠어요? 일단은 껍데기, 점막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점막세포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자외선이 내려와서 활성산소가 막 공격을 하는데 사람은 여기가 검은 버섯이 생겨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근이나 사과 같은 애들은 그 자외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예뻐지네. 도대체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자외선이 공격을 하면 사람은 도망가면 돼, 그늘로. 그런데 식물은 못 도망가니까 이 조물주가 너는 발을 안 만들어줬으니까 네 스스로 그걸 막아주는 능력을 줄게. 그래서 그 자외선이 만들어낸 활성산소를 요 당근은 그 속에서 막아주더라 이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베타캐로틴이니까 베타캐로틴을 먹어주면은 그 껍데기에서 막아주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와서 샥 막아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점막세포에서 다 막아줬으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놈은 점막세포를 꿰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면 우리 몸속에서는 60조 개 정도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아직 어떤 세포 공격할지 결정은 못했어. 그 중간에서 지금 이 떠다니는데 그 세포 중간은 감질액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공격하기 전에 거기서도 잡아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질액을 수용하고 다니는 활성산소는 누가 막아줄까? 수용을 좀 잘하는 군인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 중에서 수용성 항산화제, 바로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일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막아줬으면 좋은데 그 중에 몇 놈은 또 세포를 딱 골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포까지 들어가진 못했고 세포의 막까지 머리를 집어넣고 있어. 근데 세포의 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층 속에도 자유자재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바로 무슨 항산화제가 있어요? 비타민 E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어디 많이 들어있다고요? 견과류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싸우면 싸워볼 만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심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중 항산소라고 하는 나쁜 활성산소하고 지금까지 싸웠는데 여기에 자외선으로 아직 안 맞은 착한 삼중 항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얘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셨더니 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포도당을 태워주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해주는 내 친구였어. 그런데 안타깝게 처음엔 친구였는데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 중에서 1% 내지 3%는 요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변해가지고 얘는 세포 속에서 뜯어먹는 활성산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막아줄까? 먹는 것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는 우리 세포 속에서도 이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을 막아주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약자로 SOD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막아주게 돼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요 항산화제가 이 초과산화 이온이 싸워도 안 되니까 공범자를 하나 끌어들여 가지고 또 살아남아요. 산소가 수소 2개를 공범자로 끌어들이면 H2O2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얘가 또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데 요걸 막아주는 것은
이 카탈라제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와 같은 항산화제가 이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분신 자살을 하면서 또 살아남아요. 반절 딱 쪼개니까 OH가 2개가 나와요. 얘를 막아주는 수산화자유기를 막아주는 것은 활성수소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활성산소의 공격을 맞춤식으로 딱딱 막아주면은 우리가 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열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아무리 활성산소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100세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맞춤식으로 항산화제를 이제 잘 공급해주면서 준비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100세가 넘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무기가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